드림플러스와 함께하는 IT 플러스 디지털 헬스케어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헬스케어 시장의 다양한 소식들하고 두 분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서 패널 토크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앞에 세션을 맡은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오프라인하고 또 온라인에서 좀 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2년 정도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뵀었다가 앞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리게 되면은 저는 이제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대표도 있고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것들, 스마트 워크에 대한 것들, 요즘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것들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연애 한 권씩 책을 쓰고 있는 저자이기도 하고요. 이 IT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이 행사를 함께 진행을 한 지가 거의 한 3년에서 4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자문을 맡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항상 아쉬움이 남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제 책을 읽으셨던 분들이 그 다음에 IT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뭘 해야 되지?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할 기회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게 있었었고요. 또 기업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보통은 2시간 정도 압축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의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못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었던 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하나 정도씩의 이슈를 정해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헬스케어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전하는 시간을 마련해보자. 그래서 혼자 원래 전달하는 시간은 아니었었고요.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하고 토크를 통해서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림플러스와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도 웨비나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됐었죠. 저희가 그동안 했었던 행사들입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일상성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로봇에 대한 기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만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죠. IT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공부하시려고 들으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듣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 기업에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부분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는 모르겠고 나 자신은 어떤 지식을 좀 올리면 좋을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두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에 관련 이야기들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인 올해부터는요. 조금 더 새롭게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자, 올해부터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전체적인 IT 전반적인 거를 이야기 드리는 것들보다도 핵심 이슈라고 하는 세 가지 분야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분야는 사실 좀 무궁무진할 정도로 넓습니다. 근데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건 메타버스랑도 연관이 되고 있고 NFT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죠. 요즘에 코인부터 시작해서 웹3, 웹 3.0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오까지 정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올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야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야기를 전하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편집된 영상은 한 2주 정도 뒤부터는 드림플러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그쪽 채널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하나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QR코드를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분들이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잠깐 인식해 보시게 되면은 오픈 채팅방을 하나 발견을 하실 겁니다. 월간 IT 트렌드를 읽다라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고요. 저희 참여 코드는 2020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2020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는 IT에 대한 정보들을 올리는 코너들이 있고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공지를 하는 것들 그리고 저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IT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게 되면 올리면 해결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오시는 동안 제가 잠깐 기다리도록 하고요. 설명 좀 드리게 되면 굉장히 조용한 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가시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런 것들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알람 꺼놓으신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켜놓으시게 되면은 참여 가능하시고 자, 또 한 가지 오늘 이벤터스를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좋고요. 아니시면은 나는 지금 카톡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중에서도 질문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레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고요. 네, 들어오신 분들 있으시네요. 자, 바로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헬스케어 시장 한 달간의 소식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가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나서 조금 더 딥한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요. 지금 시간에는 약간은 좀 표면적인 이야기들, 우리가 지금 헬스케어를 공부를 시작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하고, 지난달하고 이번 달까지 보게 되면은 총 세 가지 정도 포커스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CES 2022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통신 3사에서도 헬스케어를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죠. 앞으로의 먹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 합니다. 그리고 JP모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JP모건에서 이번 헬스케어 진행한 행사를 보게 되면 그 제약회사 쪽에 세션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들이 보면서 이걸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투자자 관점이 아니시면은 좀 많이 없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대표님들 모신 상태에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저희 두 명의 대표님을 모실 겁니다. 웰텍 강성지 대표님하고 휴레이 포지티브의 최두하 대표님을 모실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서 내가 이건 물어봐야겠다 하고 질문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는 헬스케어에 디지털이 접목되었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디지털 기술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발달을 해오다 보니까 건강하고 의료 분야 쪽에서는 정말 비약적인 발달을 했다. 그래서 건강과 의료에 디지털이 쓰이기 시작했다. 요즘에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냥 헬스케어라는 말보다도. 그러면 예전에 저희 행사 진행했을 때 제가 보여드렸던 장표였었는데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은 좀 많이 시프트가 됐죠. 아주 예전에는 경험 기반의 의사분들께서 치료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의료기기 위주로 다 치료를 하셨다고 한다면요, 현재는 플랫폼 기반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빅데이터는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거냐, 그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데이터로 남아지고 있는 게 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예측 의료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아프기도 전에 당신이 무슨 이유 때문에 아플 게 분명하다, 이걸 진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걸 맞춤형 정밀 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실시간 모니터링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부분이 할 수 없었던 건 아니었었는데 그동안에 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했었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24시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테는 하나의 기회이자 위기가 됐었죠. 코로나19.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가 됐습니다. IT 분야가 접목이 안 되진 않았었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계속하고는 있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규제라든지 제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가 됐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AI로 활용해서 안면 인식부터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헬스케어가 좀 가속화됐습니다. 원격 의료에 대한 이야기도 항상 화두에 올랐던 내용들이 중에 하나죠.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좀 제약을 해야 되느냐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 없다라면 병원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2년을 넘어서 3년째가 됐어요. 이동안에 경험했었던 많은 경험들이 묻혀지지 않으려면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의견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극히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의 라이프에서 헬스케어 사이클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제가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요. 개인이 병원을 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아파서 가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거죠. 두 번째는요, 정기 검진이 있습니다. 아프거나 아니면 정기 검진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병원에서는 의사분들께서 진단을 내려주시죠. 그렇게 되면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 처방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내시려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우리에게는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고, 보험이라는 제도에서는 정부에서 보험금을 내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입하셨던 보험 회사에서 지불을 하게 돼 있죠. 맨 뒷부분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헬스케어의 범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뷰티 역시도 헬스케어의 일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몸을 가꾸는 것들, 피트니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피트니스는 기본이 됐죠. 저희가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야기나 아니면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새 자주 등장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야핏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회사가 사이클입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혼자 운동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것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은 개인이 운동하는 수단이고요. 개인이 자기의 몸을 만드는 수단이었었는데 이게 변화가 일어났죠. 아프기 전에 미리 건강하게 만들자. 사실은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산쓰라고 이야기하시는 헬스장을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그런 운동기계들 정부에서 돈이 많아서 놔두는 것들은 아니죠. 다 국민 건강에 대한 것들, 복지에 대한 것들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디바이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었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스마트폰에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핏빛이나 삼성이나 애플이나 샤오미 같은 곳들이 만드는 워치, 그리고 피트니스 트래커와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됐죠. 병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병원을 갔다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죠. 가서 좀만 기다리게 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나오는 외국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오래 걸리다 보니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 팀에서 같이 줄 서서 기다리다 보면 더 아플 것 같아요. 해결을 하자. 그래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이었죠. 이걸 뛰어넘어서 그렇다면 아주 과거의 방식으로 개개인별의 데이터가 있다라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면 패턴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내가 잘 자고 잘 일어난 거 아무리 분석해봤자 개인이 분석이 안 돼요. 그럼 누군가 이걸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개인의 헬스 트레이너처럼 개인 주치의에 대한 것들, 아니면 아예 본인과 연관되어 있던 병원의 그 데이터들을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자, 지금은 제가 이 트렌드를 보는 입장에서 헬스케어 입장에서 지극히 일반적인 거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진단을 합니다. 누군가 아파서 진단을 해요. 사람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빨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병원을 가야 돼요. 아무 병원이나 갈 수 없죠. 정말 아프면은 선택의 기준 중에 첫 번째는 근처에 있는 병원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요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해서 리뷰를 보고, 병원도 요즘엔 리뷰를 보고 찾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병원 자체도 병원을 서비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경쟁사회에 맞아지게 있죠. 자,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치료하고 진단함이 있어서 개개인의 의사의 역할을 벗어나서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방식으로 보조 서비스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국내 닥터 앤서라든지 아니면 해외 IBM 왓슨이라든지, 물론 왓슨은 요즘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기는 하지만 인공지능 역시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자, 마지막에 나왔네요. 처방을 받았습니다. 처방을 받았으면 우리가 약을 타야 되죠. 약을 타러 가는데 한 번에 타기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다시 또 가서 제조하고 약을 받아오고, 이게 너무나 귀찮은 일이 됩니다. 뭔가 항상 귀찮은 일이 있을 때에는 IT가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해주죠.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약을 배송해 주는 서비스. 그 중에 하나가 필팩 같은 회사들이 나왔었죠. 국내에서도 배달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아무래도 여러 이슈가 많기 때문에 좀 정지된 상태가 됐었죠. 코로나 때문에 일시 완화됐었지만요. 자, 마지막 비용 발생 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사람의 귀찮음을 덜어준다 그랬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보험사들이 들어갔었던 역할이었었죠. 과거 방식에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들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험을 청구해야 되는 일이 있었을 때 보험 영업점에 가서 내는 것들, 팩스로 보내는 것들 이제는 안 하죠. 바로 이 부분에 스타트업들이 먼저 시작을 하기 시작했었고, 지금은 큰 보험회사들도 거의 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청구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것들이 헬스케어 범주에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 쪽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요, 의료 서비스, 기기, 의약품들, 보험 같은, 그리고 건강관리에 대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이 접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몇 조 몇천억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다.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 이거에 해당하는 것 중에 기본은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CS 2022의 헬스케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물론 헬스케어라고 하는 게 주가 되는 건 원래 아닙니다. CS의 시작은 소비자 가전제품 박람회다 보니까 가전제품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배 영역 자체가 재해석되기 시작했죠. 그게 2019년부터 했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이슈 터지고 2021년부터 점점 올라가기 돼서 여러분들이 있으신 집 자체가 집무실이 되기 시작했고, 교육을 받는 장소가 되기 시작했고, 운동하는 장소가 되기 시작했고, 개인의 건강을 챙기는 장소가 되어가다 보니 헬스케어라고 하는 분야는 점점 CES에서 한쪽을 차지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요 하나의 세션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자료를 조사하려고 2022년 거 사이트를 좀 들어갔었는데 벌써 2023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좀 바뀌었죠.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들어가져 있어요. 내년에는 더 많은 세션에 참여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키노트에 에버테의 로버트 포드 CEO가 기조연설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죠. 정말 좋은 거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풀 영상은 한번 봐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대표님께서 하셨던 얘기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의료의 미래, 병원을 넘어서 확장이다. 어디에서나 우리는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로 가는 걸 좀 의미를 하고요. 링고라고 하는 님의 웨어러블도 선보였었습니다. 우리한테서 나올 수 있는, 개개인한테 나올 수 있는 포도당이나 케톤이나 이런 것들을 바이오 마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붙이고 다니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아침에 눈 뜨고 화장실 가시게 되면은 양치질만 하더라도 향후의 미래에는요, 여러분들의 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화장실에서 잠깐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장 상태를 파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꿈과 같고 미래가 언젠간 오겠지 싶었는데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것들 자꾸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써 있는 것처럼 기술은 의료라고 하는 것들을 디지털, 평등, 민주화, 그리고 개인의 건강을 자신한테 맡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죠. 의료 분야에 계시는 분들 너무나 대단하고 숭고한 일을 하시긴 합니다만, 이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용어라고 하는 것들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기술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술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게 그랬습니다. 모든 게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해석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IT가 그 부분을 제일 쉽게 해설을 하고 제일 쉽게 해설한 곳들이 살아남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의 포커스를 제 나름대로 정의하자면 이번에 성과는 개인화된 의료기기다. 이걸 우린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전제품 박람회 때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였었죠. 올해는요, 헬스케어 혁신상의 92개의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제품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국내 기업이 29개 정도가 혁신상을 받을 수 있었고요. 다 소개하면 오늘 세션 전체를 제가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중에서 관심 있게 봤었던 거 7가지 정도만 같이 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제품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티티케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반려동물 홈케어라고 써있죠. 네, AI4 펫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인데 그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코로나 이슈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께 여행을 가시더라도 반려동물하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반려라고 하는 게 바뀌기 시작했는데 당연하지만 이런 친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어디가 아픈지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 그렇다면 이게 수의사의 영역이었었고 전문가분들의 영역이었다고 한다면 기술이 이거를 해결해 준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었던 것들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죠. 우리 스마트폰이 최고의 기기 중에 하나죠. 이미 카메라가 있고 인터넷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빅데이터를 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눈과 피부의 사진을 찍고 건강 체크하게 되면은 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의 반려견들의 건강 상태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물론 이게 100%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 급하게 생겼었을 때, 우리 애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몰랐었을 때, 이런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주목했던 회사는 이 회사고요. 이건 국내 회사니까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회사는 좀 연관이 있습니다. 닥터 테일이라는 곳인데, 우리 조금 전에 개인이 아팠었을 때 원격 의료 얘기했었죠. 한밤중에 의사를 찾아갈 수 없을 때, 아니 의사가 정말 먼 곳에 있을 때 지금 당장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그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려견은 어떨까? 여기서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비대면 수의사 상담 서비스죠. 닥터 테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국내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인데 미국 시장에서 먼저 좀 시작을 했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크고, 항상 이런 서비스를 진행할 때 원격 이런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이 의사들을 만날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이 두 개 회사가 반려견 쪽에서는 좀 주목했던 회사고요. 자, 세 번째 회사는 히퍼TNT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메타버스라든지 그쪽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느 기업에서 강의를 하든지 간에 이 메타버스랑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사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DH라고 얘기하죠. 주의력 결핍광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제를 만든 회사인데 이름을 보시게 되면은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올해 키워드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디지털 치료제. 뒷부분에 패널 토크 할 때도 조금 더 이야기 드리겠지만 디지털 치료제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치료제라고 하게 되면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이 부분인데 이게 아니다. 디지털을 통해서 앱을 쓴다라든지 이런 걸 통해 활용하면 해보자. 포커스가 좀 됐고요. 자, 이름은 어텐션 테이라고 합니다. 어텐션 케어. 자, 네 번째도 와보죠. 재작년 말 정도 행사를 진행하셨을 때 모셨던 회사입니다. 룩시드 랩스죠. 룩시드 랩스의 루시라는 건데 둘 다 특징은 이제 고글 VR 기기를 쓴다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HMD 기기를 쓰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치매, 알츠하이머, 우울증, 인지자결의 초기 징후를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개가 접목되는 대상이 좀 다르죠. 바로 앞에는 아이용이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개인화된 기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는 곳들이 있다. 역시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스를 좀 주목했습니다. 보스라면은 음향기기 쪽 가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시는 회사시고요. 뭐 길거리 돌아다니시게 되면 헤드폰 이만한 거 쓰고 다니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워낙에 그쪽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사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름의 소위 보청기를 내놨죠. 이거의 특징은 굳이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청력 검사를 보스 앱을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양하게 본인이 커스터마이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팅이 끝나면 보청기 역할로 쓸 수가 있다. 일반 보청기가 2,000에서 3,000달러인데에 비해서 849달러 정도이다 보니까 849달러다라는 것만 봤었을 때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밑에 있는 금액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리저너블하고 좋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쁘죠. 자,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핵심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디자인이 예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합격점이 올라왔던 제품이라서 이번에 혁신상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요. 렉실라이프입니다. 렉스라이트 3.0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판매 중에 있는데 이 회사에서 하는 이 라이트는 난독증을 치료해 줍니다. 난독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국내 사례가 아니다 보니까 해외에서 보게 되면 B하고 D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거울 오류라고 하는 이름을 좀 쓰던데 해결하는 방법이 이미 몇 년 전에 이슈가 좀 나왔었어요. 이거를 LED 램프를 이용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눈에 비칠 때 몇천 번분의 1초 중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취소시켜버리면 된다. 그래서 지금 효과가 있는지 벌써 3.0 제품까지 나와서 이번에 또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름 그대로다 여러분들이 렉스라이트라고 검색해 보시게 되면 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 보실 거예요. 렉스라이트라는 이름 갖고 있고요. 자, 마지막 제품은 올캠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캠 테크놀로지는 이미 마이아이 1이 있었고 2가 있었고 이번엔 프로 버전이 나왔어요. 이 제품은 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유튜버가 좀 착용하고 있는 걸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안경에다가 부착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옆에다가 착 붙이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게 여러분들의 시력을 보조해주는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얘를 착용하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사물을 보게 되면 앞에 어떤 사물이 있다라고 읽어주는 것들. 혹시라도 책 같은 걸 보고 싶다라면 책을 보게 되면 얘가 또 역시 읽어주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었는데 얼굴을 인식할 수 있고 이제는 지표를 식별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여기 주목했던 건 12월 말에 메타버스 이야기 드렸었을 때 제가 증강현실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은 증강현실을 이야기할 때 올해 화두 중에 하나가 AR 글래스입니다. AR 글래스라는 게 렌즈에 투영하는 걸 다 생각을 하는데 오포라고 하는 중국 기업이 12월 초에 본인들이 해석하는 AR은 증강현실이 아니라 확장현실이라는 의미에서의 에어 글래스라고 하는 걸 선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 에어 글래스 역시도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시는 안경이나 아니면 특수한 안경 옆에 자석으로 붙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눈 앞에 프롬프트를 띄워주는 형식이죠.
이 두 가지에 주목해 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손이 아니라 우리 눈에 시각적인 정보를 도와주는 보조 장치들이 올해는 더 많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걸 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고요.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이 있죠. 90몇 개 제품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것들, 재미있을 만한 것들, 그리고 IT에 이슈가 있을 만한 것들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통신 3사 헬스케어 좀 봐보죠. 통신 3사 헬스케어는 통신 3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사들이 헬스케어 분야에 뛰어들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죠. 자, 우선 보고서 이유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3사의 전략이 약간씩 다릅니다. SKT 같은 경우에는 인바이츠 헬스케어를 아예 분사를 시켰죠. 원래 헬스케어 사업부로 진행을 했었다가 2020년에 분사를 시켰어요. 여기서 포커스를 갖고 있는 거는 개인의 만성질환 관리, 종합건강관리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빼고 종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갖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만들고 있는 거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GS 코리아하고 MOU 맺었죠. 그 재밌는 게 맨 마지막 겁니다. 케어 8 DNA라 그래서 유전자 기반의 구독형 헬스케어 서비스. 사이트가 나와 있고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과거에 유전자 검사 같은 거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것들이 예방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유전자를 검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언제 아프게 될지 대략적인 징후를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궁금하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해외 사례가 항상 있었었죠. 내지는 국내 사회로 나오기 시작했고 패널 토크 때 비슷한 얘기를 잠깐 드리긴 할 건데 좀 대중화가 되려고 하는 휘발점이 올해가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금액이 아주 저렴하진 않죠. 99,000원에서 198,000원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검사해 주는데 저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한다라면은 나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KT에서는 이거를 구독제랑 엮어서 가는 것들 이거를 하나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KT는 디지콜을 계속 선언을 했었죠. 디지콜이라는 이름 자체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 얘기 또 나왔죠. 디지털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단을 재편을 시켰었고요. MOU를 좀 많이 맺었어요. 러시아하고도 맺었고 지금 카톨릭 중앙의료원하고도 협업을 맺었었죠. 그 계속 이야기하는 게 ABC 역량이다. ABC 역량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서비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뉴로시그마에 투자를 해서 전자약 개발사에 투자를 했어요. 디지털 치료제 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디지털 치료기기를 더 많이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LG 플러스는 헬스케어 쪽에 좀 포커스를 해줬습니다. 시니어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서 치매 예방 및 관리 그리고 인지 재활 프로그램 회사인 M3 솔루션하고 관리 중 개방 중에 있어요. 우리 이제 패널 토크 때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슈레이 포지티브하고도 건강관리 통합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잡하실 것들 요즘에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봐보자 라는 컨셉에서 제 의견까지 함께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금보다는 약간 경직돼 있으니까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두 대표님을 모시고서 요즘 헬스케어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이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받는 질문 그리고 지금 또 온라인상에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 두 분의 대표님 모시고서요. 잠깐 자리 정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